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다 같이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미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런 여파가 다 아시아 증시 전체에 다 전해졌다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일 무역 전쟁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더 폭락의 폭이 더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그런 지지대가 무너지니까 더 투매를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역시 트레이더들은 희망을 가지고 노릴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장에서도 역시 한일 무역 전쟁에 반사이익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락하면서 기회를 좀 줬었고요.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지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도 대응 전략과 희망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자,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0.16% 정도 시가가 형성됐으니까 아주 시초가부터 아주 폭락하면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시초가 위에 반등 다음 반등 없이 그대로 그냥 다 밀려서 종가가 최저가가 되는 폭락장을 연출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폭락을 하면서 2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사이드카까지 이제 발동이 걸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스닥이 조금 더 가파른 반등이 나오려면 신라젠이 일단은 하한가가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신라젠도 오늘도 지금 그 하한가를 맞으면서 1100만 주나 쌓였는데 이게 하한가가 좀 풀려야 그래야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한가 풀리면서 반등 나올 때 물론 이제 이 트레이더 중에서 손빠른 트레이더 신라젠을 한번 또 단기적으로 빠른 매매를 또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일반적 투자자들은 신라젠이 풀려서 지수 반등에 도움을 준다 그럴 때 계속 언급을 드렸던 5G 관련 중에서 이렇게 같이 떨어질 때 낙폭을 보였던 종목들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들에서 저점을 깨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KMW가 이렇게 그 폭락 속에서도 4%대 폭락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22평선을 깼습니다만 아직 정추세를 다 이탈하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장 속에서도 얘네들이 아주 장대 음봉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진다면 5G 관련들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낙폭을 많이 보이는 이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쪽에 이제 수급이 붙으면 빨리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이 저점이 아직 깨지지 않았죠.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 외바닥의 저점을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G 관련주들의 낙폭이 커지는 그런 구간에서 지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요. 역시 이 단타를 노릴 분들은 안정적인 종목 중에서는 역시 5G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좀 더 반등이 더 세게 나오려면 역시 심리적으로 신라젠이 하한가에서 좀 풀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 하한가 풀리는 날이 코스닥이 조금 더 반등이 강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언제 이제 하한가가 풀릴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그 급락이 나오면서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 물량들이 좀 녹아내렸을 겁니다. 더 많은 신용 물량들이 녹아내려야 되겠습니다만 향후 좀 신용 물량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신용 물량이 지금 이렇게 1200억, 1200억, 1900억, 1900억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신용 물량들이 며칠 뒤에 또 이제 오늘 녹아내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녹아내린 물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한 번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찔끔찔끔 떨어지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오히려 더 지루하게 그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질 수 있는데 한 번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연속으로 두세 번 큰 폭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뭐 5%씩 이렇게
떨어지는 게 두세 번 연속 지나되면 반등도 또 강하게 나오는 법입니다. 저가 매수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역시 개인 투자들에게 계속 안타깝지만 언급드리는 것은 중장기 투자는 지금 크게 매력이 없는 구간이다. 언제 또 시간을 내서 우량주를 맹신하는 개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할 시간을 좀 마련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식시장하고 이 현실의 지금 주식시장하고는 괴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왜 괴리가 많은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오늘도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뭐 최저가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950포인트도 깼는데요. 자, 2000은 안 깨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쉽게 이렇게 다 깨져버렸어요. 악재가 있는데 수급을 해서 깨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늘 얘기했듯이 이미 이때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미증시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 덕에 이제 우리도 곁다리 껴서 올라왔습니다만 올라와도 어쩔 수 없죠. 펀드멘탈적으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거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악재가 다 지금 반영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아직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 위에 고점의 박스권에서 아직까지는 놀고 있습니다. 이 저점을 쉽게 깨버린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지수도 더 큰 폭으로 더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저점을 지지해주면 지수 하락도 일정 부분 좀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나 지수가 제한적 하락을 한다 그래도 개인 투자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군들은 다 초토화가 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이미 뭐 오늘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일 무역전쟁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펀드멘탈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전면전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기 때문에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순탄한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더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역시 장중 트레이딩에 집중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이 하락이 나와도 지난번 저점을 깨는지 이 41,000원대 라인을 깨는지 잘 보시고요. 여기가 안 깨지면 지수 하락도 제한적일 거고 반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반등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어쨌든 이미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다 꺾이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반등의 폭이 굉장히 크고 강하려면 중국이 먼저 항복선을 할 때까지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수 폭락 속에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수급에 붙는 쪽 신성통상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엄청난 거죠 사실.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다가 이 박스를 벗겨내면서 상한가까지 가버립니다. 뭐 대단하죠. 오늘 거래대금이 500억 정도 터졌는데 어쨌든 이런 배경은 역시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그것이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수급이 또 이쪽으로 쏠리게 된 겁니다. 모나미도 지난번에 그런 피레침 음봉 맞고 거래도 터졌는데도 다시 이 자리를 장악하면서 오늘 또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악화되니까 될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 그러나 이 수급이 몰려도 굉장히 장중의 변동성이 큽니다. 자, 장중 변동성 한번 보세요. 1분봉의 모습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출렁이는 거. 출렁출렁거리는 거 보세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쌍방울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보세요. 급등할 때도 굉장히 크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출렁출렁거립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려면 이런 종목들의 패턴을 이해하는 투자들만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변동성이 엄청 큰 장이다. 그리고 종목별 이 급등주들도 이쁘게 그 흐름을 타고서 흔히 말해서 트레이딩하기 좋게끔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굉장히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대장주였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다시 반등하면서 21평선을 안착 시도를 좀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거래량이 부족하면서 위에서 또 꼬리를 달았습니다. 여기 다 지금 매물을 받았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꼬리를 다는 거예요. 자, 악재로 떨어졌던 후성 역시 반등을 시도하지만 21평선을 장악하지 못하지 아직까지는 힘이 좀 부족합니다. 심리적으로 대표이사의 그런 그 매도가 계속해서 그 세력들의 부담을 안는 거죠. 자, 램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았는데도 다음날 오늘 같은 날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또 양봉으로 매물 소화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잘 하고 나면 언제든지 또 수급 붙을 때 움직일 수 있겠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주말에 설명드렸던 KPM 테크 같은 경우도 역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죠. 자, 이 종가를 깨지 않고 움직이면서 고군전투를 벌인다.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량이 부족하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장중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완전히 뭐 출렁출렁거립니다. 지금 고점 저점하고의 그런 이 변동성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변동성 있는 종목을 과연 어떤 식으로 타겟팅 삼아서 매매할 것인지 그 매매 전략에 서 있지 않으면 쫓아 들어가면 그냥 다 밀려버리고 쫓아 들어가면 밀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매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변동성 큰 종목들을 노릴 수 있는 타겟팅 전략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계속해서 그 매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십자봉 만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매물 소화를 조금 더 해야 될 겁니다.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반등 나올 때 과연 신라젠이 코스닥 쪽에서 그 하한가 풀리는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5G 쪽에 수급이 부분지 보시고 급등주 순환매 차원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하고도 엮여져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히토리 관련주하고도 엮여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쌍바닥 만들고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만 붙으면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그 폭락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많을 겁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그냥 슬금슬금 그 지수 빠지면서 종목군들이 빠져서 신저가 만든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또 본인이 신저가 종목이 아니라 해도 본인이 산 그 시점보다 대부분 다 지금 빠져 있을 거예요. 종목들이. 그러면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이번 시장에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폭락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